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달라. 인포그래픽은 딱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네모. 복잡한 정보의 배열이나 관계를 표나 그림,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맵 등 시각적 형태로 나타낸 정보 전달 방식이다. 시각적 형태로 나타낸 정보 전달 방식. 그림으로 정보 전달합니다. 끝. 인포그래픽은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서 심미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딱 보는 순간 뭐구나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직관적인 거지. 여러분 휴대폰 보면 이 버튼은 전화구나. 요 아이콘은 문자구나 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죠? 그런 게 직관적인 거지. 운전하다가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절로 좌회전 된다는 표시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거라고. 두 번째 단락. 인포그래픽은 신문이나 잡지 등 기존 미디어에서부터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식. 되게 오래됐네. 인포그래픽의 역사는.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시각화한 정보물로 정보를 전달해 왔다. 오래되었다. 1931년 런던 지하철 제도공이었던 헨리 백은 여러분들 전철 타면은 그 문 위에마다 다 전철 노선표 붙어 있죠.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런 스타일이. 구불구불한 지하철 노선도를 실제 지리 정보를 무시하고 수직, 수평 45도 각도만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바로 요것이 1931년 지하철 노선도가 인포그래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글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구만. 노선별로 각각 다른 색을 적용하고 활자를 체계화하여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글자도 썼대. 가독성을 높이고 환승역을 강조해서 여러분 그 지하철표 보면 알지만 환승역 갈아타는 데는 조금 큰 빨간 동그라미야. 더 빠르게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착역을 찾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게 했고 그 결과 오늘날 지하철 노선도의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문제 될 거 있을까? 네. 다음 세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알고 있죠? 저는 언제나 질문에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거라는 걸.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형적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어머, 세 번째 단락 내용은 안 봐도 알 수 있어. 인포그래픽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징. 요게 세 번째 단락의 전체 내용이네.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징. 먼저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명확성과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명확성, 단순성. 명확성은 동그라미. 정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겁니다.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각 그래픽 요소가 아무리 뛰어나게 디자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심상에서 이미지와 실제 대상과의 매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오른쪽 밑에 보세요. 매핑. 지각과 사고에 의해 상관관계가 있는 것끼리 연관시키는 것. 지각, 보고 듣고 정보와 사고, 머릿속에 생각이 관계에 있는 것.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훅 돌아서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매핑. 매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인포그래픽의 속성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명확성,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하는 것. 명확성, 매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명확성이지.
그래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혹이나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단순성은 단순성 동그라미, 복잡한 형태에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조형적으로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군더더기 제거하고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세밀한 필체나 정밀한 묘사보다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괄호. 대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상구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그거 진짜 막 리얼하게 뭐 정말 사람 같아? 아니죠. 그냥 형태만 사람인 거지.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구성하려는 내용을 의도에 맞게 단순화하지 못하면 정보 전달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오류가 된다? 제작자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의도를 단순화하지 못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순성 쉽지 않네. 다음 둘째로 자 생각해야지. 뭐 둘째인데 위로 올라오셔야 되겠죠. 그래픽의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징 1. 명확성, 단순성 2. 표현의 경제성을 갖춰야 합니다. 표현의 경제성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전부 다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성인 거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위 요소를 설정화한 후 그룹화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단위 요소를 설정하고 그룹화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의 예를 보기 위해서 뒷페이지 18번 잠깐만 볼게요. 18번. 방금 읽은 거 단위 요소를 설정하고 그룹화했습니다. 어떻게? 넣는 순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면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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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좀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종의 그룹화해서 얘네들은 한 방에 이렇게 넣는다라는 거지. 다시 앞에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동일한 조형적 구조를 사용하여 동질성, 차별성, 정량적 관계나 비율 관계 등이 쉽게 인식이 되므로 동질성, 차별성, 정량적 관계, 비율 등이 쉽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뒤에 있었던 거 이 라볶이에 보면 어때요? 햄이랑 양파랑 대충 비율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알 수 있다고. 이 그림 보면서 햄보다 양파 이거 많이 넣지는 않을 거야. 그런 게 정량적이고 비율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지. 정보의 상호 관계성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형 요소로 복잡한 데이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인 표현법입니다. 오른쪽 그림,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있는가? 여러분들 있어요? 아, 이 커피 전문점 커피 맛있어. 이런 데 있을까? 나는 맛은 모르겠고 확실히 스타벅스 커피가 잠은 잘 깨는 것 같아. 느낌은 그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남녀의 응답을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한 겁니다. 이 그림에서 남자와 여자의 형태, 각 성별에서 동일한 사람을 보인 사람 수 등으로 단위 요소를 설정한 후 남자, 여자 나누자. 숫자, 비율 표시를 해보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딱 그림 보자마자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 매장이 있다. 얘는 요거지. 요렇게 요 부분은 체크하죠.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불명확성을 제거합니다.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도대체 이게 뭔데? 커피 글자 없으면 이건 사실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지.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성 세 가지.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은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유희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보고서 재밌어야 돼. 시선이 끌려야지. 명확성,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인지 과정에서 제시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는 있지만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주의를 끌기 어려워 정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를 끌지 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의 유희성을 가미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 정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정보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 어떻게 높이는 것? 유희성을 더해서. 유희성을 더한 인포테인먼트는 정보의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요즘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미지를 단순화한 일반적인 인포그래픽보다는 수용자의 시선을 모으는 데 유용하며 담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현저히 많다.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은 시선을 모으는데 유용하고 정보의 양도 확실히 많다. 여러분들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 어디에서 본 적 있어요? 제일 쉬운 건 그거지.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광고 보고 광고 끝나면 비상구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잖아. 이런 거. 그게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이지. 이런 거.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에서는 형태, 색, 크기 등의 조형적 변화를 통해 재미를 가미하여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정보 수용에 대한 부담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정보였었던 것 같지만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에 관련된 정보가 꽤 많은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 꼬불꼬불로 밑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단락.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복잡한 정보를 차별화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수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쩌고저쩌고 환경에 따라서 인포그래픽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정보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명확성, 단순성, 경제성, 유희성, 세상에 명확성과 단순성, 표현의 경제성, 유희성 이거 전부 세 가지 뭐야?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성 1, 2, 3이네. 마지막 단락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왔죠. 고효율적인 인포그래픽 구현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요 말은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지문 설명하면서 최소 5번은 읽었어. 뭐 읽었는지 기억나?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성.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성.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형적 특성. 그렇죠. 10번 채워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같은 세 가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오시자고.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포그래픽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한다. 있어요? 인포그래픽 단어 뜻 설명해 준 거? 첫 번째 단락에 있지. 다음 2번. 인포그래픽의 구체적인 사례, 그 지하철 얘기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의 그림, 이것도 예시지. 지하철 나온 게 어디였지?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실제로 보여준 거, 네 번째 단락. 그러니까 2번 맞는 얘기지. 인포그래픽이 갖추어야 할 조건 4개 같은 3개 있었죠? 인포그래픽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 관점은 무슨 말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해 줍니다. 이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해 주나? 아니죠. 정답은 4번. 인포그래픽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 6번째 단락에 있지. 어디였었더라? 요거지.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이게 16번에 5번 얘기인 거죠.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면 16번에 5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1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7의 1번. 인포그래픽은 디지털 미디어가 활성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전달 방식. 거짓말. 1번 틀린 얘기죠. 1번 왜 틀린 거냐? 인포그래픽은 최근에 등장했다? 아니지. 여기에 있잖아요. 인포그래픽은 신문이나 잡지 등 기존 미디어에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라고. 1번 틀리지. 17번에 2번. 인포그래픽은 시각적 형태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어머, 이런 얘기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네요. 인포그래픽은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17번에 2번도 맞는 얘기지. 그럼 헷갈리니까 1번이 틀렸다는 얘기는 두 번째 단락, 2번이 맞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단락. 다음 3번.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은 일반적인 인포그래픽에 담아내는 것보다 정보의 양이 많다. 영상은 정보의 양이 많다. 다섯 번째 단락에 있었죠? 찾으러 가면은 어디? 영상은 정보가 많아요. 영상은 정보가 많아요. 여기 있네. 영상 형식의 인포그래픽은 정보의 양이 현저히 많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5번도 맞는, 3번도 맞는 얘기지. 4번, 17의 4번. 정보의 시각화 과정에서 조형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얘도 다섯 번째 단락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그러네. 여기 있네요. 조형적 유사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어려워 정보 전달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7의 5번도 맞는 얘기지. 17의 4번도 맞는 얘기지. 17의 5번, 그러니까 4 옆에다가 또 5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해야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해석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 똑같은 말이죠? 그 얘기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찾아서 한번 체크는 해봅시다. 어디에 있었냐?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제작자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도를 단순화하지 못하면 정보 전달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7번도 맞는, 17번에 5번도 맞는 얘기. 서원씨 어딘지 찾았니? 여기 있죠? 세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18번.
윗글에 따라 인포그래픽을 이해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포에 따라 음식에 따라 라볶이 1인분 넣는 순서 이거지. 불 켜고 냄비에 물 받아 놔서 떡 넣고 양념장 넣고 사리 넣고 씨 너무 먹고 싶다. 난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음식은 떡볶이인 것 같아. 나 나중에 죽으면 제사상에 엽떡 올려달라고 지금 얘기할 거거든. 엽떡이랑 사이다. 콜라 말고 사이다. 1번. 양념장 넣는 순서 정도의 문자를 쓰면 오류를 줄일 수가 있죠. 정보 전달 명확성 높일 수 있어. 맞아. 2번. 이미지 개수의 차이를 두어서 정량적 차이. 양을 얼만큼 넣으란 얘기인 건가? 양을 대충 알 수가 있어. 3번. 재료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보는 사람이 그림 이미지와 실제 재료를 쉽게 매핑할 수가 있게 시각적 재구성하면 매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각 재료의 세부적인 특성을 정밀하게 묘사해서 그럴 리가. 인포그래픽은 정밀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죠. 그룹화한 거는 또 맞아. 사실적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4번 틀린 얘기. 재료를 넣는 순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인포테인먼트. 영상을 쓰면 시선을 더 모을 수가 있습니다. 유희성을 더 크게 할 수가 있으니까 4번 아주 좋아. 5번 좋아. 정답은 4번. 19번 확인하러 갈게요.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역, 직관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파악합니다. 직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맞죠? 니은, 전형, 타이피컬하다.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그래서 소설의 인물의 개성적 인물 말고 전형적 인물 있잖아. 특정 계층 대표하는 거. 디귿은요. 구현.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합니다. 맞는 얘기지. 4번은 뭐였을까? 상쇄. 상반되는 것이 영향을 주어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미음은 구비야. 구비는 미리 마련하여 갖춤, 갖춤은 미리, 이거는 준비하는 거고. 구비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빠짐없이 있다.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갖춤. 이러한 뜻이네요.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정답은 5번. 됐을까? 네, 필기하실 시간 조금 드릴게요.